캐나다인 에릭은 20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2002년 그는 대학생 시절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6개월간 생활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한국은 분명히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지만 여전히 개발 중인 나라라는 인상이 강했다. 도시는 활기찼지만 대중교통이나 생활 인프라는 아직 서구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2023년 비즈니스 출장으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된 그는 상상도 하지 못한 변화들을 목격하게 된다. 출국 전 한국에 다녀온 캐나다 친구들은 에릭에게 한마디씩 던졌다. 에릭, 너 한국 가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지금 한국은 미래야, 미래. 그는 친구들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비행기에 올랐다. 설마 그렇게까지 바뀌었을까?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인천공항의 초연대적인 모습이었다.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공항이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덕분에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하자 단 몇 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다. 캐나다에서는 입국 심사에 긴 줄을 서고 심사관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AI 로봇이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곳곳에는 초대형 디지털 스크린이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자동으로 짐을 분류하여 승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서 사용할 유심칩을 꽂자마자 LTE도 아닌 오지 신호가 즉시 연결되었다. 이게 진짜 말이 돼? 캐나다에서는 오지 커버리지가 제한적이고 인터넷 요금이 비싸서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단돈 몇천원짜리 유심 하나로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듯 작동하고 있었다. 그렇게 에릭은 서울로 향하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다. 그러나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철도는 정확한 시간에 도착했고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출발했다. 전철 내부는 넓고 깨끗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충전 포트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랐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이동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놀랐다.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널찍했으며 승강장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다. 노선 안내판과 전광판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어 초행길이라도 환승이 어렵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지하철 내부의 승객들은 질서정연하게 자리하고 있었고 아무도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이게 진짜 대중교통 맞아? 캐나다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가 가장 감탄한 것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결제 방식까지 혁신적이었다는 점이었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 별도의 교통카드를 살 필요도 없이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완료되었다. 캐나다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카드를 구매해야 하고 충전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단순히 카드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이동이 가능했다. 서울 도심에 도착한 순간 그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받았다. 20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초고층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시는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다. 보행자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에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자동차들은 신호에 맞춰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다. 곳곳에서 무인 편의점과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를 발견할 수 있었고 QR코드 결제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어 현금을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그날 밤 호텔 체크인을 마친 에릭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 한국은 내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야. 여기는 완전 미래야. 하지만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이 놀라운 한국에서 그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었다. 호텔에서 간단히 짐을 풀고 잠시 쉬던 에릭은 저녁을 먹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빌딩 숲 사이를 오가는 차량들로 가득 차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활기찼다. 그는 20년 전에도 서울이 꽤 바쁘고 활기찬 도시라고 느꼈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그가 가장 먼저 감탄한 것은 도로와 보행 환경이었다. 캐나다에서는 대중교통이 불편해 대부분 차를 이용해야 했고 보행자를 위한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넓은 인도, 자전거 도로, 스마트 횡단보도까지 심지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바닥에 LED 조명이 깜빡이며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다. 여긴 정말 미래 도시네.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지? 서울의 야경을 감상하며 걷던 에릭은 강남역 근처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역으로 향한 그는 또 한 번 놀라게 된다. 그는 별도의 승차권을 구매할 필요 없이 단순히 신용카드를 개찰고에 대기만 하면 지하철을 탈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완벽히 도입되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카드를 사야 했고 충전을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단순히 카드를 찍는 것만으로 모든 대중교통이 해결되는 것이었다.
이건 진짜 혁신이다.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지하철 내부는 에릭이 기억하던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초고속 와이파이 무료 제공, 휴대폰 충전 포트까지 마련된 좌석, 실시간 도착 정보와 노선 안내 스크린, 넓고 깨끗한 객실, 조용한 승객들. 그는 한국이 이제 단순한 발전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까지 가본 어떤 나라보다도 편리한데? 이건 말이 안 돼. 지하철을 내려 강남역에 도착한 에릭은 화려한 거리 풍경에 또 한 번 감탄했다. 도로에는 로봇이 배달하는 카트들이 오가고 있었고, 무인 카페와 자동 결제 시스템이 도입된 상점들이 즐비했다. 한국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도시가 되어 있었다. 이제 알겠어.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보다 10년은 앞서 있어. 그러나 그가 강남에서 저녁을 먹으려 할 때 또 하나의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는 식당에 들어가 메뉴를 살펴보았지만 대부분 한글로만 적혀 있었다. 물론 몇몇 영어 메뉴가 있었지만 특정한 요리는 영어 번역이 없어서 뭘 시켜야 할지 난감했다. 이게 뭐지? 국밥? 찌개? 이거 다 무슨 음식이지? 마침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한국인 직장인이 그를 보고 다가왔다. 처음 한국 오셨어요? 제가 메뉴 추천해드릴까요? 그는 친절하게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고, 에릭은 결국 삼겹살을 주문하기로 했다. 삼겹살이 나오고 그는 곧바로 포크와 나이프를 찾았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포크와 나이프는 없었다. 대신 젓가락과 가위가 놓여 있었다. 고기를 가위로 자른다고?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가위를 이용해 고기를 자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캐나다에서는 이런 방식이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함께 온 한국인 직장인이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돕자 금세 적응할 수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맛인데? 삼겹살과 김치, 그리고 다양한 반찬들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에서 퍼지는 맛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는 그날 이후 한국 음식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에릭은 호텔로 돌아가기 전 간단한 간식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다. 그런데 편의점의 모습조차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24시간 운영은 기본, 종류가 어마어마한 즉석식품, 즉석에서 조리 가능한 라면 머신과 전자레인지, 모든 결제는 신용카드, 스마트폰 터치로 가능, 앱으로 미리 결제하고 바로 픽업 가능. 그는 즉석 라면을 사서 편의점에서 먹어보기로 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라면을 먹으려 했지만 컵라면 뚜껑을 열어보니 조리법이 전부 한글로만 적혀 있었다. 그는 한참을 쳐다보다 결국 주변에 있던 한국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거 어떻게 끓여야 하나요? 그 말을 들은 한국인은 웃으며 자세히 설명해 줬고, 에릭은 무사히 컵라면을 완성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친절하게 도와주네. 캐나다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은 최첨단 기술과 편리한 생활 환경,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빠른 인터넷, 놀라운 음식 문화와 따뜻한 사람들. 이제 알겠다. 한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야.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곧 또 하나의 뜻밖의 사건을 겪으며 한국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서울에서의 며칠 동안 에릭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삶의 질이 높고 사람들의 따뜻함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편리했고 거리도 깨끗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한국에서 에릭은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그날 밤 에릭은 호텔에서 쉬다가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강남을 돌아다니느라 저녁을 일찍 먹었더니 밤 10시가 되니 허기가 몰려온 것이다. 그는 간단한 야식을 사 먹기 위해 편의점으로 향했다. 한국의 편의점은 이미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24시간 운영은 기본이고 도시락, 삼각김밥, 컵라면, 튀김류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캐나다의 편의점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국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발생했다. 그는 컵라면을 하나 집어들었지만 조리법이 전부 한글로만 적혀 있었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모든 것이 편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당연히 영어 번역이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컵라면의 포장지에는 영어가 거의 없었다. 이거 어떻게 끓이는 거지? 어렴풋이 그림을 보고 따라하려 했지만 정확한 물의 양이나 조리 시간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영어와 불어로 표기되어 있어 이런 문제를 겪을 일이 없었다. 순간 당황한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편의점에서 음료를 고르던 젊은 한국인이 에릭이 난감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혹시 도와드릴까요? 에릭은 반가운 마음에 라면을 보여주며 조리법을 물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웃으며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심지어 편의점 내 전자레인지와 온수기를 이용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다 친절한 건가?
캐나다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는 일이 거의 없는데 결국 그는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컵라면을 완벽하게 조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두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컵라면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그는 삼각김밥도 하나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산을 마친 후 편의점 내 작은 테이블에 앉아 삼각김밥을 먹으려 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까는 거야? 삼각김밥 포장지를 뜯으려 했지만 잘못 잡았는지 김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는 당황해서 몇 번이나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 모습을 본 편의점 직원이 피식 웃더니 다가와 말했다. 이렇게 뜯으시면 돼요. 직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삼각김밥을 완벽하게 개봉했고 에릭은 또 한 번 감탄했다.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나는 몰랐을까? 한국에서 익숙한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날 에릭은 한국 기업과의 미팅을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한국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했다. 하지만 점심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다. 미팅을 마친 후 한국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그는 흔쾌히 동의했고 모두가 근처 한식당으로 향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에릭은 한국 직원들이 그에게 계속 음식을 덜어주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내 접시에 왜 자꾸 음식을 덜어주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부담을 느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 공간과 식사 예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접시에 손을 대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한국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반찬을 덜어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아, 이건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구나. 한국에서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호의를 표시하는 중요한 문화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캐나다와의 문화 차이를 실감하며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다. 괜한 오해를 할 뻔했네. 사실 이건 배려에서 나온 행동이잖아.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적극적으로 한국 직원들이 권하는 음식을 받아들였고 덕분에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그는 이제 한국 문화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또 다른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에릭은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삶의 질이 높고 사람들의 따뜻함이 넘치는 곳이라는 걸 몸소 경험했다. 최첨단 기술이 일상에 녹아들어 있었고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음식 문화는 맛있고 다양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한국에서 에릭은 마지막 날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출국 전날 에릭은 마지막으로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 위해 경복궁 근처를 걷고 있었다. 하지만 돌길을 지나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순간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바닥에 세게 부딪혀 손목에 통증이 왔다. 아, 이거 큰일인데? 처음에는 단순한 타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목이 점점 붓고 통증이 심해졌다. 그는 당황스러웠다. 내일 캐나다로 돌아가야 하는데 혹시라도 뼈에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에서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인들의 반응이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근처에 있던 한국인이 다가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에릭은 상황을 설명했고 그 한국인은 즉시 근처 병원을 찾아보더니 말했다. 이 근처에 큰 병원이 있는데 지금 바로 가시죠. 택시를 잡아드릴게요. 그는 당황했지만 상황이 급박해 보였는지 주변에서도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생겼다. 결국 그는 한국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한 에릭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접수가 빠르고 간단했다. 여권만 제시하면 외국인도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다. 한국에서는 응급 환자가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 결과가 즉시 나왔다. X-ray 촬영 후 10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캐나다에서 병원에 가면 몇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선 30분 만에 진료까지 끝났다고? 의사는 다행히도 뼈에는 이상이 없고 단순한 염자빔라며 약과 보호대를 처방해 주었다. 그리고 진료비를 계산하려고 했을 때 그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캐나다에서는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없으면 단순한 검사만으로도 수십만 원이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엑스레이 촬영, 진료, 처방전까지 모두 합쳐도 겨우 몇만 원이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나라에서는 의료 서비스까지 이렇게 효율적이고 저렴하다니 캐나다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데? 그는 다시 한번 한국의 발전된 시스템에 감탄하며 이곳이 정말로 삶의 질이 높은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출국 당일 에릭은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감탄을 했다.
자동화된 출국 시스템 덕분에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빠르게 보안 검색을 통과했고 면세점에서 쇼핑을 마친 후 비행기에 올랐다. 그리고 캐나다에 도착한 순간 그는 다시 한번 한국과의 차이를 실감했다. 캐나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려 했지만 버스는 늦게 오고 있었고 기차는 연착되었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정확한 시간에 움직였는데 공항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려 했지만 속도가 너무 느렸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공원, 심지어 택시에서도 초고속 와이파이를 쓸 수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한인 마트에 들러 삼겹살과 김치를 사왔다. 이제는 한국 음식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너희도 꼭 한국에 가봐야 해. 한국은 그냥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곳이야.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하며 말했다. 에릭, 너 한국에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에릭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솔직히 말하면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어. 그는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이 얼마나 오래된 정보였는지를 깨달았다. 한국은 이제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 여긴 정말 미래다. 여러분,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아직 방문해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한국에 반하게 될 거예요. 한국 다시 갈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